나는 직장맘입니다. 사직 강요에 대처하는 법. 진미소님의 인터뷰입니다. 24시간 아이 돌보는 직장맘. 베테랑 보육교사시네요. 애들을 좋아해서 사회복지학과에 갔어요. 그걸 전공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생기거든요. 처음엔 유아교육과에 가려고 했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택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어린이집에 갔는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째 한눈 안 팔고 어린이집 교사로 살고 있어요. 출근 시간이 이른데 아이 키우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제 출근 시간보다 아이를 더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죠.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야 했어요. 남편 회사는 휴가 내기도 어렵고 제가 출산했을 때도 남편은 배우자 출산 휴가도 쓰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제가 더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죠. 이토록 힘겨운 나의 권리 찾기. 첫째 아이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힘들었죠. 첫째 육아휴직은 다 쓰지 못하고 복직했어요. 어린이집의 특성상 3월, 9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중간에 복직하기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복직해서 일하던 중에도 늘 제 아이가 맘에 걸렸어요. 특히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오로지 어린이집에 의존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매일 우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등원시킨 다음 출근했어요.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픈데 약을 아이 손에 쥐어주고 등원시키고 저는 택시 타고 출근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걱정되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신 건가요? 네, 그 제도를 알고 곧바로 원장님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를 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쓰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에 다 누리려고 하면 좀 그렇다. 퇴근을 일찍 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갈 텐데 왜 선생님만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냐? 라고요. 면전에서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인건비도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들지만 그래도 늦게 출근하고 일찍 간다는 것이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 아이를 위해 끝까지 버텼고 결국 승인받아냈어요. 둘째 임신을 6단축 쓰는 기간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어린이집 새학기 준비해야 하는 2월 초였거든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고 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워서 누군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임신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원장님도 그렇거니와 아이들 부모님들도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눈치 봤던 기억이 나요. 임신하시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급여가 100% 보장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임단축과 육단축은 중복해서 쓸 수가 없고 임단축을 쓰려면 육단축 근무를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럼 또 서류를 들고 가서 원장님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이고 싫더라고요. 그전부터 이미 자꾸 선생님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원에 피해가 된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니까 그냥 그거 정도는 내가 아까워도 모두를 위해서 쓰지 않기로 했어요. 둘째 출산휴가 받으실 때 원장님 반응이 어땠나요? 첫째 때랑 똑같았어요.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거라고 구두로 요청했는데 결코 흔쾌히 승낙해 주시진 않았어요. 결국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1년을 다 주지는 못하겠고 9월 계약하기 전에 복귀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솔직히 8년간 얼굴을 보던 원장님이지만 요청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센터 노무사님이 웬만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까 문자나 이메일로 소통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연락이 올 때마다 너무 떨렸어요. 근데 눈 딱 감고 그 고비만 넘기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직장맘에게 권고 사직이란. 사직 권고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둘째 아이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어린이집이 디지털 산업단지 근처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원생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두 분이 권고사직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상이 저인 거예요. 원장님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다른 선생님들께 연락했더니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생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사정이 어렵다.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 거예요. 결국 타깃을 정해놓고 사직을 종용한 거군요. 네. 지금 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워서 육아휴직 허가해주기가 힘드니까 사직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복직해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출산휴가 막달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래서 그건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강력하게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강압적이었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절대 거절할 수 없게요. 결국 사직서를 내셨나요? 아니요. 센터에서 사직 권고에 대해 수용해서 사인할 필요가 없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가 원하면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듣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센터에서 조언받은 대로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언제까지 확실하게 답변해달라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반응은 어땠나요? 위기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얘가 해주지 않으면 뭔가 법적으로 자세를 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원래 처음에는 복직도 1학기까지만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1년 다 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승인해줘야 하는 건데 현실에선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홀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진짜 어려워요. 최대한 주위 사람들이나 센터 도움을 받아서 직장맘의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후배들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계속되는 불안. 육아휴직 생활은 만족하세요?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게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도 둘째는 계속 제 옆에 붙어 있고 모든 스케줄이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 하는 데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권고사직 전화 오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는데 어디서도 해소를 못하니까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엄청 불안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숨도 헐떡거릴 정도로 안 쉬워졌어요. 눈물도 엄청나고요. 저도 살면서 이랬던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은 있으셨을까요? 동료 선생님들이 겉으로는 우리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당직이 자기네한테 더 많이 돌아오는 건 싫어했어요. 우리 어린이집은 다른 데보다 직원 수가 좀 더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직원이 적은데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싫어해. 라는 말을 앞에서 대놓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도 친구나 남편이 많이 위로해줘서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일로 난생 처음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주셨고 숨도 못 쉴 때 알맞은 호흡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족한테 무조건 알려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애 둘을 혼자 보면서 심신이 너무 지쳐있고 사회생활도 전혀 못하고 있고 공고사직은 받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큰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받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는 어떻게든 복직하고 싶은 입장이라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아직 사용하지 못한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거 다 쓰면 2023년 1학기를 앞두고 복직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을 한 번 받은 상태에서 그걸 또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고 걱정되지만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복직 요청을 해보려고요. 육아휴직은 사람 아닌 국가가 부여해야.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육아휴직 쓰기가 어렵나요? 네. 대부분 출산휴가 정도만 받고 육아휴직은 못 쓴대요. 면전에서 나 육아휴직 안 해줄 거야. 너무 복잡해. 라고 말하는 원장님도 있고 어떤 곳은 면접 때부터 나는 젊은 선생님이 좋아. 지금 결혼 안 하고 육아휴직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 너무 충격인데요. 사실상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선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주면 되거든요. 전혀 번거롭지도 않고 월급도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도 그분들 뇌리에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들이 아이 낳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도 이용하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모성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해야 해요. 저도 제도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절차가 간단한지도 법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직장맘과 전업맘들이 알면 좋은 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주면 그거 보고 더 찾아보게 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보건소에 매뉴얼 책자라든가 팸플릿이라도 배치해두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직장맘한테 꼭 필요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그렇고 임단축, 육단축, 또 가족돌봄 휴가 이런 것도 사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사업장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직장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나라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도 사용을 원하는 엄마 아빠들은 다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인터뷰집 나는 직장맘입니다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